안녕하세요. 시니어 100세 전성시대 TV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차분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숨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가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옷을 입을 때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숨이 먼저 차오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워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니까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숨가쁨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숨가쁨은 몸이 먼저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야기를 지금 꼭 알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소개.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가는데 숨이 먼저 가빠집니다. 잠깐 멈춰 서서 호흡을 고르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주 계속 반복됩니다. 외출이 점점 귀찮아지고 움직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숨이 차니까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 더 숨이 차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겨울에는 이 악순환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추위 때문에 몸을 더 움츠리게 되고 활동이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몸이 조용히 겪는다는 점입니다. 큰 통증이 없어서 스스로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부터 이 숨가쁨이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1. 사례와 원인.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들어서며 숨가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동네 한 바퀴가 별 문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계단 앞에서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심장 부담 증가입니다. 겨울에 찬 공기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 세게, 더 빨리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변화를 몸이 어느 정도 버텨냅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이미 심장 여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숨가쁨이 다른 증상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폐 기능의 변화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숨 쉬는 길을 예민하게 자극합니다. 기관지가 쉽게 수축되고 공기가 드나드는 길이 좁아집니다. 산소가 몸에 들어오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찬 느낌이 뚜렷해집니다. 이제 이런 몸 상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겨울 생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2. 생활 속 위험 요소. 겨울 생활 환경은 숨가쁨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악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과한 난방입니다. 실내는 따뜻하지만 공기는 매우 건조해집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숨을 쉴 때마다 목과 폐가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숨이 더 가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면 심장과 폐는 사용되지 않아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며칠만 외출이 줄어도 숨이 차는 느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전보다 숨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겨울에는 땀이 적고 갈증도 덜 느껴 물을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몸속 수분이 줄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산소가 전달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숨은 더 쉽게 가빠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질수록 숨 가쁨은 눈에 띄게 심해집니다. 이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고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3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 숨 가쁨에도 특히 조심해야 할 숨 가쁨이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숨이 찬 경우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데도 숨이 불편하다면 몸이 이미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을 깊게 쉬어도 답답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숨 가쁨은 단순한 체력 저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밤에 누웠을 때 숨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잠자리에 들면 숨이 가빠집니다. 베개를 하나 더 높여야 숨이 편해지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 몸에 부담이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숨 가쁨과 함께 다리나 발이 자주 붓는 경우입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더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런 부종은 몸속에 물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이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숨이 차면서 머리가 멍해지거나 가슴이 꽉 막힌 듯 불편하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쉬어도 숨 가쁨이 반복된다면 몸은 이미 분명한 도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숨 가쁨이 점점 잦아지거나 예전보다 더 빨리 나타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몸은 갑자기 나빠지기보다 조금씩 신호를 보내며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겨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제 이 신호를 느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전 해결법 3가지. 첫 번째는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난방을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숨쉬기 편한 환경으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환기와 적당한 습도만으로도 호흡은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짧고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을 천천히 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약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관리법입니다. 요약 정리. 겨울철 숨가쁨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가 추위로 인해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른다면 몸속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만히 있어도 숨이 불편하거나 밤에 누웠을 때 숨이 더 가빠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 생활 환경은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한 난방, 줄어든 활동량, 부족한 수분 섭취는 숨가쁨을 빠르게 키웁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생활 관리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조절, 짧고 꾸준한 움직임, 자주 마시는 물 습관만으로도 호흡은 훨씬 편해집니다. 숨가쁨은 참는 문제가 아니라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작은 관심과 관리가 겨울철 큰 위험을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에는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몸은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쁘다는 느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앞으로의 겨울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물을 마시는 습관도 오늘부터 조금만 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겨울을 보내는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